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율 때문에 고통 받으시는 분이 상당히 많죠. 무슨 해외에 자녀들을 둔 분들은 한국 환율이 올라가면 똑같은 달러를 보내더라도 우리 돈, 그러니까 원화를 훨씬 많이 지불해야 됩니다. 학부모들의 등이 휘어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을 가려고 해도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여행객들의 해외 나가서의 구매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이 환율은 나라별로도 많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달러에 대한 환율은 높은데 엔화에 대한 환율은 낮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각 상대국 통화가 약한 나라에 여행을 가면, 요즘 같으면 일본 같은 경우죠. 일본은 통화 가치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엔화를 바꿔서 가면 돈을 조금 쓸만합니다. 반대로 달러는 강세죠. 그렇다면 미국 여행 가는 데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오는 얘기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을 해보는 사람들,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환율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우선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환율 오른 만큼 똑같은 달러로 돈을 벌어들여도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환율 상승만큼은 우리 원화로 바꿀 때 돈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장부에서 판매 수익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굉장히 세져서 이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수출보다는 또 이 수입이 유리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희비 쌍곡선이 엇갈리게 됩니다. 사실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환율 모르고 한다는 것은 캄캄한 밤에 그 별이 뜨고 지는 원리, 비가 오고 내리고 눈이 오는 원리도 모른 채 무작정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가 오는 날 좀 대피해 가는 것이 훨씬 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원리를 모르게 되면 무작정 가다가 조난, 난파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환율은 필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환율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환율 관리 잘못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인데요.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라는 것을 발동을 했습니다. 상호 관세라는 게 미국에 대해서 무역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 공정하게 하느냐 아니냐를 나라별로 판단을 해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 나라를 향해서 관세 보복을 하겠다, 때리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새로 발표한 행정명령 속에는 공정하냐 아니냐 하는 그 한 가지의 판단 근거를 환율을 적정하게 결정하고 있느냐를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나라라면 이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관세로 보복하겠다라는 관세 전쟁, 환율을 둘러싼 관세 전쟁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마가 프로젝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보자 하는 그런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가의 정책 방향은 다양하게 펼쳐집니다만 그 중에 꼭 한 가지만 꼽으라고 그런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꿈에도 몸매에도 잊지 못하는 정책 방향 하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업하는 분들은, 또 비즈니스맨 출신들의 대통령들의 특징이 자신의 경제 정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기준을 무역 적자냐 흑자냐, 또는 무역 적자국에서는 내가 적자를 재임 중에 얼만큼 줄였다,
이 대목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무역 적자 축소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호 관세 정책에 따라서 한국의 환율을 들여다볼 텐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환율 정책이 한국의 환율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 1,400원에서 1,50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환율이 이것이 높으냐 낮으냐 이것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적정 환율은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야 되는데 학자들마다 보는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기준을 무역수지 흑자냐 적자냐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약에 무역수지를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보고 있다면 적어도 한미 관계에서 한국의 원화 환율이 높다. 그러니까 환율을 낮추라라고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우리 환율이 높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따라서 이 환율이 급격히 낮아질 수도 있어요. 자, 이 대목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왜 1,400원, 1,500원까지 올라가게 됐느냐? 국내적으로 한국의 정치 상황이 불안하니까 한국 못 믿겠다 이런 점도 있지만요. 그보다 더 큰 것은 미국의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푼 미국이 물가가 오르니까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돈이 전부 미국으로 빨려 들어오고 미국은 지금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달러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교환 비율의 약자예요. 교환 비율에서 교환의 환자와 비율의 율자를 따서 비환율이 됐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교환하느냐? 달러와 환율을 교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환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1달러를 가지고 1,000원을 교환한다. 이게 환율인 거죠. 1,000원이 환율입니다. 그런데 1,000원 가지고 1달러를 바꿀 수 있었는데 만약에 환율이 1,500원이 됐다라면 이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500원을 줘야 1달러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환율이 올라갔다. 이런 것은 얼핏 보면 좋아 보이지만 우리나라 돈 가치는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해외에 돈을 두고 있는 분이라면 환율이 올라갈 것 같은 상황에서는 빨리 그 돈을, 그죠? 해외에 더 많이 보내는, 이를테면 스하게임처럼 투자를 한다든지, 이러면 환율이 올라간 이후에 돈을 더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하게임이들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는 미국 돈 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한국의 환율이 떨어진다. 이것이 예고가 된다면, 미국 투자를 했을 때 주식에서 돈을 좀 벌더라도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 지금 미국의 달러가 강세지만은 이것이 달러가 강세면 미국의 무역 수지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달러를 그렇게 강하게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뭐 그렇다고 달러 패권을 포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방법은 상호 관세 정책에 따라서 한국을 압박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흑자를 보는 이를테면 중국, 멕시코, 캐나다, 베트남, 태국 뭐 이런 등등의 흑자국에 대해서는 환율을 낮춰라. 그러니까 그 나라 통화 가치를 높여라.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를 높여라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환율이 높지만은 이 환율이 계속 가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환율을 바꾸어 갈지 이 대목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환율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